시작하자. 오늘 인원이 제일 적어 보이네. 거의 신기하네. 예, 오늘 이제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카데미 담당 박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교양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및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병식 강사님은 경희대학교 한의대학을 졸업으로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충청남도 한의사회 보험이사 및 합술 부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서산시 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경희 한의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풍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강의를 해주실 정병식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한의원 원장 정병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다 나누셨어요? 예. 제가 강의해 드릴 것은 중풍 예방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거가 관련돼서 선행질환, 중풍을 보통 앓는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이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시는 게 사실 고혈압하고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방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다들 아시고 요즘에는 조기 검진, 어떤 건강보험에서도 지금 많이 제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기 검진에서 조기 치료, 조기 예방을 하겠다 했던 그런 취지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정한 예방이 뭔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예방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십사 하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딱딱한 얘기부터 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이 봄이죠. 네, 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돋아나고 솟아나고, 그래서 영어로도 봄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기억을 하실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스프링, 마치 스프링이 튀어오른다, 이런 뜻도 있고, 영어 뜻에는 스프링이라는 게 샘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샘솟아 오른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에서 모든 게 움츠러들어 있고 모든 게 땅속에 잠자고, 겨울잠도 자잖아요. 동물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지내다가 봄이 되면 햇볕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죠. 그 변화의 시초는 당연히 이제 입춘, 24절기 아시죠? 그 다음에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우수, 이제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거죠. 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월 5일 정도 되면 경칩, 개구리가 뛰어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지나간 춘분, 이제 밤낮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런 것들. 이걸 이제 24절기라고 그러는데 24절기는 양력입니다. 음력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거의 고정돼요. 그리고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24절기 양력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대비를 해야 되냐면, 겨울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시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생동, 살아나고 돋아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이런 시기에 맞게끔 우리 몸도 적응을 해야 돼요. 사실 여기 오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어떤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 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자, 봄이 되면 입맛이 떨어지죠. 간혹 계셔요. 그리고 졸립죠. 이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춘곤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적응력의 문제예요. 즉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건데, 이 바뀌는 계절이 우리나라는 4계절이니까 2번 있습니다. 물론 4번 있지만 좀 더 확연하게 변하는 계절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즉 따뜻한 쪽, 추운 쪽에서 따뜻한 쪽으로 변하는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그렇죠. 더운 여름, 땀 많이 흘리고 더웠던 계절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있는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강력한 환절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계절이 어르신들한테는 위험해요. 왜? 젊은 사람들보다는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르신들한테 죄송하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만은 노화. 이 문제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움츠러 있던 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 펼쳐지는 거에 의해서 몸이 쫓아가야 돼요. 근데 못 쫓아가니까 늘어져요. 이해되셨죠? 늘어집니다. 그래서 오는 게 충곤증, 아까 얘기한 대로 졸리고 하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이해를 하시고 내 몸이 그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라 그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우리 몸의 변화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챙기는 데는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겨울에는 당연히 밤이 기니까 잠을 오래 자야 되는 거고, 이제 여름이 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이 길어지니까 잠이 줄어듭니다. 이게 또 자연의 섭리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데 잠 얘기는 또 수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릴 게 오늘 준비해온 게 이제 중풍에 대해서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단어는 중요하지는 않고, 우리가 말할 때 쓸 때 뇌졸중이라고 씁니다. 우리 한의사는 이제 중풍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서 뇌졸중은, 뇌는 당연히 뇌혈관, 뇌 속에 있는 혈관에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고, 이 졸이라는 것은 갑작스럽다, 갑작스럽다, 예기치 않게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 뜻이고, 중이라는 것은 이제 가운데라는 뜻으로 우리가 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 중이라는 것은 적중됐다,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 변화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의사인 입장에서는 이제 중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중이라는 게 원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글자를 보면 이게 관역이에요. 예전에 그 활쏘기, 국궁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관역, 물론 뭐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관역을 만들어 놓고 그 관역 안에다가 우리가 화살을 쏴서 이렇게 화살이 가서 딱 맞으면 그걸 적중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이 쏘면 아랫사람이 가서 깃발을 흔들어줘요. 적중이요. 빗나갔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중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토막 자르듯이 어떤 가운데를 딱 그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정해진 틀, 범위 안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로 적중됐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적중이 돼서 풍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풍이란 단어를 썼을까? 이것도 참 묘해요. 원래 우리가 바람 맞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병이 뭐냐면, 바람 맞으면 뭐죠? 약속 깨진 거예요? 남자한테 채인 건가? 그 뜻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바람을 맞으면, 찬바람 쐬면 뭐 와요? 감기. 이게 가장 흔한 거죠. 외부 기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죠.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이 바람에 의해서 오는 것들은 대개 감기가 가장 흔한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바람을 여기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바람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았나.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뭐 깃발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씻고 나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뭔가 피부를 스치는 거, 느낌만 있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체를 얘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의미도 숨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뇌 속에서의 변화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병이 생긴 걸 해서 우리가 중풍이라고 그러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 안에서 피떡, 이걸 혈전이라고 그럽니다. 심장에서 생기면 색전이라고 그러는데, 뭐 용어는 중요치는 않고, 어쨌든 피떡, 핏덩어리라는 혈전이 생겨서 요놈이 가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막혔다 그래서 경색. 이해되셨죠? 경색. 요즘에 뭐 경색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돈이 잘 안 도는 거 본맥경화라고 해서 돈이 어떤 경제 용어에서도 씁니다. 경색 막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색인데 이건 뇌에서 생기니까 뇌경색이고 어르신들 많이 듣잖아요. 심장에서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 이해됐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혔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니까 생긴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뇌면 뇌경색. 심장 혈관에 심장 근육이 있는 심장 혈관에서 생겼으니까 심근경색. 이렇게 용어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혈관에서 변성이 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뇌혈관에서 동맥에서 이렇게 꽈리 모양이 생겨요. 요걸 동맥류라고 그래요. 동맥류. 근데 어르신들 이미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 많이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종아리에 생기는 거 퍼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하지 정맥류라고 그러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꽈리 모양 생긴 것을 류라고 그래요. 류. 그래서 동맥에서 생겼다고 그래서 동맥류. 우리 정맥에서 생기니까 정맥류. 가장 흔한 게 하지니까 하지정맥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양방에서는 그럼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냐? 어차피 이놈이 이제 터지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펑 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뇌출혈, 뇌혈관에서 이제 핏줄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를 이제 양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 안에다가 채워버려요. 그건 이제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안에 실처럼 갖다 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피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극을 안 줄 거다. 즉 터지는 걸 예방한다. 요게 그들의 치료법이에요. 이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기술. 그런데 대단한 기술은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어떤 이런 거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이제 중풍이라는 게 이렇게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터지고 이런 건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터지면 이미 상황은 끝났죠. 1차적인 상황은. 이해되시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 약방무 뭐 이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이거 의미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막는데 그래서 예방하는데 중요점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왔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여기 와서 어르신들한테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혈관이 중요해요. 그럼 혈관은 어떤 거냐면 혈관은 쉽게 설명하면 파이프나 고무호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혈관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설마 우리가 파이프처럼 단단하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혈관이 변성을 해서 단단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혈관 안에 찌꺼기가 끼어서 이 찌꺼기를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이 콜레스테롤이 여기 가서 이렇게 눌러붙어요. 그럼 이렇게 좁아진다니까요. 좁아져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맥경화.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파이프에 녹 쓰는 것처럼 녹이 슬어버리니까. 이해됐죠? 우리 몸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기들 보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어머님들 솔직히 질긴 고기가 좋아요, 부드러운 고기가 좋아요? 저번에는 어떤 분이 질긴 고기가 좋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원래는 부드러운 거예요. 아시죠? 그걸 왜? 피가 맑으니까. 근데 피가 탁해지기 시작하면 질겨져요. 늘러붙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 어깨, 뒷목 잡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드러워요? 굳어 있어요? 그쵸. 그 얘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 굳어진 걸 동맥경화. 간이 굳어지는 걸 뭐라고요? 그 얘기예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근데 왜 굳어지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때문에? 피가 탁해져서. 피가 막지 않아서. 요게 생긴다고. 그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밌는 또 하나가 시술이 있죠. 재밌다기보다는 하여간 심장에서 심장 혈관이 좁아진 걸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협이라는 게 좁다란 뜻이에요. 어머님도 아버님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척추 협착증. 이해되세요?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협착됐다고. 그러니까 그 좁아진 쪽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히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심근경색 오면 안 되니까 뭘 해줘요? 여기다 가서 촥 하고 펼쳐주는 걸 넣어주죠. 그걸 뭐라고요? 스텐트. 이해되셨어요? 스텐트.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스텐트 시술하는 게 그 얘기예요. 가서 이걸 넓혀버리는 거예요. 좁아져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기구를 삽입한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별거 없어요. 다만 그 기술력은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바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스텐트를 넣었는데 피는 맑아진 거예요? 안 맑아진 거예요? 안 맑아졌어요. 그러면 또 낄까요? 안 낄까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바꾸라고 할 거예요? 안 바꾸라고 할 거예요? 바꾸라고 그래요. 대단한 기술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에 끝나지를 않아요. 또 하래.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 꽈리는 뭐냐면 이건 어르신들 풍선 불어보면 알아요. 풍선 기다란 거 불을 걸어서 한번 꾹 손으로 쥐어보면 어떻게 된 게요? 볼록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현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혹처럼 돋아나는 게 많죠. 어디에 있냐면 위장이나 대장에 내시경하면 뭐 있다고 그래요? 혹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걸 용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용이라는 글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용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하늘을 나는 용이 아니라 드래곤이 아니라 녹용할 때 용이에요. 녹용. 그 용이 뭔 말이냐면 녹용에는 사슴 뿔이죠. 뿔인데 용은 싹이에요. 순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싹, 순. 그 얘기는 뼈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직 뼈가 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생각해봐요. 봄이 되면 우리 뜯어 먹잖아요. 순. 근데 조금 더 지나면 그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딱하고 질겨져서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녹용의 끝에가 뿔이면 용이라는 글자를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각, 뿔각자를 써야죠. 녹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뿔의 밑에 쪽은 이미 완전히 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녹각이라고 그러고 위에는 순이라서 이름이 용이에요. 그래서 녹용은 부드러워요. 가위로 자를 수가 있어요. 순이니까. 이해되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순처럼 자라났다고 그래서 용이고 그걸 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놈을 싹둑 잘라주죠. 맞죠?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게 나서 자른 것까지 좋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게 저렇게 된 이유는 피가 탁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꿨으니까 나중에 싹둑 자르고 또 나중에 가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얘기예요. 어떡할 거예요? 매번 악순환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이건 근본 대책을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왜 혈관이 좁아지고 왜 혈관에 뭐 이상한 변성이 오고 이렇게 꽈리가 생기고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 구체적인 정말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바꾸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다. 저는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풍이 오면 이제 보시다시피 뇌가 있는데 이 뇌 안이 이제 저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면 안에가 우리는 이제 두개골이라고 해서 이게 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어버려요. 이해되셨죠? 부어요.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이 오면 이제 이 머리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출혈이 돼도 흘러나오는 그 피에 의해서 또는 혈관이 막혀도 안에가 막혀서 부어요.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서. 그러면 이쪽 압력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숨골이 있어요. 연수라고 하는데 숨골. 요놈을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르게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역할을 하는 이곳이 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는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중풍이 위험한 게 이런 거죠. 심장이 막히면 당연히 심장이 안 뛰니까 피를 못 돌리니까 그래서 죽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천식. 천식은 뭐냐면 기침을 너무 계속 발작을 하니까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이게 우리가 바로 죽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질환에 해당이 돼요. 이게 무서운 것들이죠. 어쨌든 이 뇌에서 변성이 오면 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어요. 뇌가 반쪽씩 나눠져 있으면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마치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우리 인체가 반으로 쪼개져 있고 그 반이 쪼개진 게 합쳐져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머님들 우리 어렸을 때 언청이라고 기억하세요? 여기 벌어져 있는 건 토수이라고 그랬죠. 벌려져 있다고. 이게 붙은 자국이에요. 우리가 생겨날 때 반씩. 그리고 우리 회음부라고 아시죠? 거기에 줄이 있어요. 회음부. 물론 이제 어머님들 출산할 때 회음부 절개하고 낳는 자연분만 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봉합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봉합 자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그 숨 쉬는 거 깔때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머리가 이 두개골도 반이 합쳐져 이게 어쨌든 좌우가 합쳐져요. 좌우가 나눠져 있는데 그 뇌가 역할이 다릅니다. 왼쪽 뇌가 하는 역할, 오른쪽 뇌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중요한 건 왼쪽 뇌는 내려오면서 교착하다 보니까 오른쪽 팔다리하고 관계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하고 관계가 돼요. 즉 왼쪽 뇌가 손상을 입으면 중풍이 오면 오른쪽 팔다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뭐 남자는 뭐 여자 이런 뜻이 남자 여자 좌우가 아니고 뇌에 어디가 병이 왔냐에 따라서 이제 병이 다르는데 오른쪽 팔다리로 오신 분들이 훨씬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중심으로 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른쪽이 이게 못 쓰게 되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반대로 왼쪽이 오면 그래도 오른쪽으로는 평소에 해오던 게 있으니까 수월하겠죠.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왼쪽 뇌가 담당하는 게 기억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뇌가 망가져버리면 즉 오른쪽 팔다리 병이 오면 네가 누구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주소 몰라요. 이름 몰라요. 이해됐죠? 말도 못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증상이 훨씬 강해요. 반면 오른쪽 뇌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좀 드물고 주로 예술적 감각 뭐 이런 어떤 감성적인 이런 것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뭐 예술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사는데 지장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왼쪽 팔다리로 오신 분들이 좀 더 수월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어떤 중풍이 오면 다양한 증상이 오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죠. 첫 번째 당연히 팔다리 힘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소리를 못 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팔다리만 마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겉만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속 안도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목구멍도 마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사례가 들리는 거예요. 음식 먹다가 중풍 환자들 콜록콜록 사례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이 마비되니까 뭐가 생길까요? 변비.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풍 환자한테는 대변을 보냐 못 보냐가 굉장히 예후에 중요해요. 대변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예후가 좋아요. 대변이 막히면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다음에가 이제 보행장애는 당연히 힘이 빠졌으니까 잘 못 걸을 것이고 시야장애 이건 시신경 눈의 문제니까 한쪽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이거나 뭐 어쨌든 그런 장애들이 나타나고 흔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두통 이건 뭐 중풍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 뭐 흔히 우리가 두통 알잖아요. 편두통도 있고 그래서 이건 중풍일 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풍에 의해서 나타난 두통은 당연히 중풍 때문인 건 맞는데 우리가 겪는 통상적인 두통은 거의가 소화장애예요. 물론 스트레스도 있긴 한데 이런 중풍 때문에 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가서 그냥 막 CT, MRI 검사부터 막 하는데 그건 별로 권장할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이제 전조 증상 얘기할 건데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한테 와야죠. 의사하고 상의를 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CT, MRI 하는 것은 그다음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CT가 무슨 검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CT는 방사선 검사예요. 방사선 검사의 대표적인 게 엑스레이예요. 물론 당연히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체에 무해한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권장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CT는 엑스레이 검사보다 수십 배가 강해요. 왜? 한 장만 찍는 게 아니에요. 단층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층별로 칸칸칸칸칸 찍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장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월등하게 센 방사선을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반드시 찍어야 될 어떤 상황이 아니면 찍는 건 그렇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니까 기억은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요새는 검사를 좋아하시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반면에 MRI는 뭐냐면 이건 자석의 원리, 자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자석의 원리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T의 장점, MRI의 장점 이렇게 장점이 나눠지는데 뭐 그건 여기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다만 자석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자기파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어지럼증 또는 이 손해, 이쪽이 손해가 균형 감각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럼증, 그다음에 균형 감각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오는데 사실은 중풍은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참 어렵고 힘드냐면 사실 집안에 중풍 환자 있어 보면 알아요. 중풍 환자 3년에 효자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률 제가 얘기했죠. 뇌 변화가 생기니까 워낙 치명적이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반신불수 이건 이제 한쪽 팔다리 못 쓰는 거, 언어장애 아까 얘기했고, 치매도 와요. 이 얘기는 이제 뇌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인지장애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져 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치매까지 오는 후유증을 앓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이런 어떤 선행 질환도 있고 아니면 중풍에 의해서 이런 게 금방 생겨요. 또 중풍 환자분들 보면 바로 혈압, 당뇨 바로 나와요. 이게 참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예요. 운이 좋게도 그냥 지나간 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너무 이제 어떤 그 후유장애가 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풍 전조증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까 얘기처럼 이제 우리가 엄지와 집게 손가락, 그래서 이쪽 손가락에 전체가 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팔다리 다 저려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조금 가능성이 약해요. 어쨌든 좀 약한데 뭐 이건 디스크에 의해서도 오기 때문에 좀 상황들이 좀 달라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감각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간혹 계세요. 손발에 힘이 빠졌는데도 안 오고 한 일주일 있다가 오신 분들이 오셔요. 아 이거 진짜 난감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병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있다? 골든 타임. 3분에서 5분이라고 그러죠. 골든 타임. 요 시기를 놓치면 치명상을 입는데 이분은 그걸 묘하게 피해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이 막혔다가 뚫린 거예요. 운이 좋게도. 이해되시죠? 만약에 터졌으면 얘기가 다르고 그 부분은 점점 심해졌을 테니까 일주일 뒤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벌써 이미 뭐 응급실에서 통해서 어디로 가셨겠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 오시는 분들이 그 케이스예요. 되게 막혔다가 정말 운이 좋아서 뚫린 거예요. 막혔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핏덩어리 갔다가 막았는데 우연찮게 뚫려 나오죠. 어르신들은 간혹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소변 오줌 누다가 결석이 빠져나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맥주를 많이 먹자. 맥주를 많이 먹으면 소변량이 느니까 그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냐. 참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 결석의 원리가 뭐냐면 결석이 생기는 게 우리 몸에서 피가 탁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맹장염 생기면 뭐라고 했냐면 흙 먹어서 뭐 머리카락 먹어서 뭐 돌 먹어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분들 계신가? 엊그저께도 그러시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피가 탁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뼈 사진 찍으면 석회화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칼슘이 침착되는 거예요.
칼슘. 그래서 그게 뼈처럼 어차피 뼈는 칼슘이 주성분이니까. 이해됐죠? 그게 굳어진 거예요. 피가 탁해서. 그게 어디에 가서 굳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방광에 있으면 방광, 신장에 있으면 신장, 요도에 있으면 요도. 이해되셨죠? 담에 생기면 담결석. 이해되셨어요? 피가 탁해서 온 거지. 그걸 뭐 이상한 뭐 흠모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를 맑히는 게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그 간이 하는 역할인데 그 결석 빼겠다고 맥주 먹는다? 이건 뭐 빈대 잡으려다 조가상관 태우는 게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뼈 자국 뼈는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무릎 이게 두툼해지고 굵어지잖아요. 뼈가 붙는 거라니까요. 안에서 자라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피가 탁하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가서 이렇게 늘러붙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쪽 다리가 저리고 뭐 뻣뻣하다. 이건 너무 많이 겪어요. 중풍 전조 쪽으로만 본다 이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라 그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디스크에 있어도 온다.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거나 어지럽다. 요건 안과를 가봐서 백내장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지만 어떤 시야적인 문제 이건 거의 확률 높아요. 요건 꼭 보실 필요가 있고 편두통은 아까 제가 얘기했고 뒷목 뻐근한 거 이런 거 뭐 부지기수죠. 이런 거 많고 가슴 답답함 이건 뭐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오시라 와서 얘기를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참지 마시고 다만 나머지 이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대로 자 첫 번째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에 의해서 결국 막히든지 터지든지 생기는데 그러면 이 피가 맑아지려면 어디서부터 이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우리가 피를 만들어주는 공장은 어디겠어요? 우리가 피를 뭘로 만들까요? 공기로? 음식 재료가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료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해요. 그럼 무슨 재료가 중요하겠어요? 요즘에 뭐 재료 얘기하면 나오는 거 있죠. 유기농. 이해되시죠? 유기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발효 음식.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이미 그걸 많이 드셨어요. 발효 음식을 많이 드셨는데 나머지는 이제 노화 때문에 온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어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식. 옛날보다 월등하게 많이 먹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드릴 얘기는 꼭 뭐냐면 잔반을 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음식이 이만큼 남으면 버리기도 아깝고 이게 먹게 돼요. 자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먹고 나면 알잖아요. 아 내가 그 괜히 먹었어. 아 먹었더니 막 벌써 속이 못 느끼네. 이 얘기 하신다고. 그 얘기는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 안 된다는 뜻이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피가 막다는 뜻이 안 막다는 뜻이겠어요. 뒤집어 그냥 안 맑아져요. 그러니까 살찌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아셨죠? 그거 그 아깝다는 몇 푼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간 그 아까운 것 때문에 뭘 놓치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보면 가슴이 아픈데 여기 호수공원 쪽에서 저쪽 옛날 그 양대동 가는 길 보면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소망교회. 그 옆에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식당 주인 되는 분이 협심증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조이고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래서 저한테 와서 약도 드시고 침도 맞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어머님 이거 지금 좋아졌다고 좋아진 게 아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 양약으로만 해서 자꾸 뭐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것만 드시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 되면 와서 약도 드시고 치료 받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두 번을 하시더니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또는 이제 뭐 개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바쁘고 뭐 하여간
안 오시더니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한 3년 이상 지났는데 그분이 이러고 오신 거예요. 중풍이 와버렸죠.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고. 예.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생각해봐요. 한 번 와서 약 드시는데 20만 원이에요. 봄 가을로 2번 먹으면 40만 원이에요. 10년 먹어봐야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이 와서 병원에다 갖다 준 돈 식당 못해서 억이 넘어요. 손실이. 물론 요즘에 뭐 실손 실비보험 있어서 나름대로 뭐 준다지만 사실 병 생기면 누가 제일 손해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중풍 환자 3년에 효자 없다는 것처럼 내 가족이 무너져요. 이 손실은 기하급수적이에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그거 예방하는데 들어가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 잔발이 보이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소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또 입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씹으면 소화 효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아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어지간하면 임플란트 하시는데 어쨌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으셔야 됩니다. 꼭꼭 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게 부숴줘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들 수제비 덩어리 이만해져. 이거 씹으면 밥알보다 잘게 씹으실 수 있는 분. 그럴 리가 없죠. 수제비 씹어봐야 아무리 잘게 씹어도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밥알은 이만하잖아요. 자, 어느 게 소화가 잘 될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칼국수 면발 이 정도죠. 이거 씹어봐야 밥알보다 잘게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만씩 들어갈 거죠. 이 문제가 숨어 있어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 음식의 특성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밀가루가 갖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밀보리가 언제 커요? 가을에 벼수확하고 파종하잖아요. 그리고 겨울 지나서 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성질이 차요. 쌀은 여름에 키워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성질이 타. 우리는 민족이 좀 속이 냉한 체질이 어떤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도 그게 나와요. 쑥과 마늘을 먹어서 며칠 만에 100일 만에 사람 이 얘기가 그게 나온 거예요. 쑥하고 마늘이 전부 뭐다? 따뜻한 성질이에요. 쑥은 우리 한의사가 약재로도 써요. 실제로. 그래서 쑥은 쑥등으로도 쓰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쑥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쑥국, 쑥떡 아시죠? 이렇게 먹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문화도 중요한데 차가운 게 왜 안 좋냐면 추우면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요. 그러니까 움츠러드는 거예요. 응어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떡지죠. 이해되셨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몸이 차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몸이 찬 사람들이 암이 잘 와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은 이제 중요한데 우리 어머님들도 잘 드셨어요. 이제 인스턴트 시대가 됐는데 인스턴트의 출발은 어디로 가냐면 분유로 가요. 물론 우리 어머님 세대, 저는 60년대 말 어간에서 태어난 사람이긴 한데 저희 때는 분유 먹질 않았으니까 뭐 좀 다릅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 저지 부족하면 젖동량 했잖아요. 솔직히 신봉사가 딸 청이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러다가 안 되면 누룽지 갈아서 먹이고 안 되면 쌀뜨 뭐 이런 식으로 먹였잖아요. 어쨌든 근데 분유를 먹이니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인스턴트가 들어오죠. 분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거 속은 젖인데 그것도 아닌가? 뭐 사람 젖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죠. 만들면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버렸죠. 이해되시죠? 요즘 분유는 종류도 많습니다. 소젖으로 한 거 있고요. 사냥젖으로도 해요. 심지어는 돼지젖으로도 나와요. 분유 인터넷 치면 막 나옵니다. 진짜 비극적인 얘기 해볼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이게 좀 참 저도 그때 마음이 아픈데 약을 먹어서 젖을 끊어버려요. 귀찮다고. 그 다음에 그 맵시가 변한다고. 뭔 말인지 알잖아요. 어머님들은. 비극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또 이유는 굉장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프리미엄
많은 분유를 준다고.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헷갈아가게 하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프리미엄 이렇게 표현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인공 인스턴트 식품일 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생겨요? 저희 어렸을 때 비염 아토피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흔해지죠. 좀 이해가 되세요? 인스턴트 폐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이제 어머니들 며느리들 보고 뭐 손자 며느리 볼 연세도 됐는데 애들이 생리가 안 좋아요. 왜? 피가 탁하니까. 생리불순에 생리통 이건 뭐 다반사예요. 애도 못 낳아요. 애가 안 생겨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사회 현상으로 와버렸어요. 이 문제가 숨어 있다니까. 근데 이걸 자꾸 모르요. 그다음 하나 더 가는데 아유 얘기 자꾸 길어지려. 요즘 그 애 못 낳는 그들 많잖아요. 난임이라고. 난임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들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애시당초 생리가 없다든지 애시당초 뭐 정자가 없으면 그거 뭐 얘기할 논외죠. 근데 분명히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검사상 정상이래요. 근데 안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정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정상이 뭐냐면 어르신들 그 운전면허 딸 때 정상이 100점이 정상이에요? 몇 점 이상이 정상이에요? 60점인가 70점 이상이 정상 주죠? 합격점 주잖아. 합격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60점 이상은 다 정상으로 봐요. 60점 이상은.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몇 점대에 계셨을까요? 여기. 이해되시죠? 저도 95점 이상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지금 그 검사에서 정상이란 친구들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동급이에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 들어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점수를 올려줘야 돼요. 양방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실수를 해봐야 성공이 돼요? 안 돼요? 됐다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다반사고. 이해되셨죠? 몸이 이만큼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상황이다. 아무리 해봐요. 쉽게 설명할게요. 논밭이 척박한데 그래도 논밭은 논밭이잖아요. 농사 지어봐요. 그게 되냐고. 이해되세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첫째를 낳고 둘째가 안 들어서도 많아요. 왜? 첫 번째 농사 짓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애매하지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둘째가 안 들어서요. 그러니까 몸을 안 생각한다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대로 우리 몸에서 피가 맑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 얻을 때 생각해야 한다니까. 와서 손 한번 잡아봐야 돼요. 손이 따뜻한지. 이해돼요? 밥 먹는 거 봐야 돼요. 밥 잘 먹는지. 깨장깨장 먹으면 일단 탈락의 리스트는 올라가야 돼요. 밥도 잘 먹고 혈색 좋고 손발 따뜻하고 만질 수 있으면 아랫배까지 만져도 좋겠는데 그건 좀 쉽지 않고. 이해되셨죠? 근데 어머님 때는 불 뗐어요. 아궁이에 불 뗐잖아요. 몇 번 떼요? 어떻게 떼요? 이거 뭐 했어요? 찜질방. 어머님들이 왜 부인과 질환이 적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서 잤어요? 아랫목에서 뜨끈뜨끈하게 지졌어요. 이게 우리는 천연 찜질방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것도 없어요. 침대 생활하니까. 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환경의 변화, 음식의 변화가 이렇게 폐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야, 그럼 인스턴트 어떡하라는 얘기냐? 자,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술빵 기억하시죠? 우리가 빵을 쪄먹을 때도 옛날에 어머님들은 막걸리 부어서 분명히 뭘 했냐면 발효를 시켰어요. 숙성을 시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록 밀가루지만 그래도 발효를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뭘 넣어요? 그렇죠. 이스트라는 효모를 확 아주 신통방통이죠. 어떻게 이렇게 참 대단한지. 기술은 좋아졌지만 그 피해는 감수를 해야 돼. 아셨죠? 빵 사 먹으려면 발효빵이 있어요. 개인 빵집들에. 대신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그 다음에 쌀국수. 아셨죠? 온면, 소면, 가는 거, 작은 거. 그나마 정 칼국수 드시고 싶으면 생칼국수. 왜? 방부제로도 덜 들어간 거.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고기 중요하죠. 고기 먹어야 됩니다. 고기 먹으면 살찐다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고기 레시피의 문제예요. 우리 어머님들 명절 때 고기 어떻게 해요? 불고기, 갈비 어떻게 했어요? 재했죠. 그게 뭐예요? 발효. 근데 요즘에 먹는 형태 뭐예요? 치킨, 삼겹살 구워 먹고 튀겨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 엉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먹었죠. 수육보쌈, 족발, 삼계탕 아시죠? 백수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소화가 편해요. 그러니까 처리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처리가 잘 된다 그 뜻이에요. 안 된다 그건 뭔 말이냐면 이거 어떤 사람이 또 실험을 했어요. 인터넷에 나와요. 라면을 먹고 3시간 뒤에 내시경을 한 거예요. 라면을 먹고 3시간 뒤에 면발이 살아있더라. 3시간이 지났는데도 분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더불어 가지 아시겠죠?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이미 세상이 황당해졌어요. 집에서 삼시세끼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바로 나오네 우리 어머니. 거기다 뒤에 하나 더 붙잖아. 삼식이 이거 비극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집밥 먹는 시대가 아닌데 안타깝지만 집밥 먹어야 돼요. 발효 음식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머님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늘씬한 분들이 고지혈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늘씬하고 이렇게 호리호리한 친구들 고기도 별로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고지혈증이 나와요. 이 원리를 몰라요. 병원에 가면 맨날 기름기 먹지 마라 이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료, 불고기, 갈비, 수육보쌈, 백숙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찌꺼기가 거의 안 남는다고. 이해되셨어요? 이게 고기 먹어서 생겼다. 이거 셀판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원리를 알려드려 볼게요. 어머님들 예전에 우리 큰 통에다가 물 받아놓으면 못 껴요. 물때 끼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맑은 물을 받아놔도 미생물 때문에 껴요. 근데 요즘에 수돗물은 낄까요? 안 낄까요? 거의 안 껴요. 거의 안 껴요. 옛날 우리 그 지하수 물에 비해서.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심지어는 수돗물로 콩나물 키우면 커요? 안 커요? 거의 안 커요. 키울 수가 없어요. 지하수 줘야 되잖아요. 아시죠? 미생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양소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물을 고여 있으면 즉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물다 낀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피는 막다, 안 막다, 안 막다. 그게 그 원리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된 게 이제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자, 피가 탁해졌는데 이게 이제 피가 탁한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피 검사하면 뭐라고 그러죠? 기름기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고지 기억나시죠? 고지혈증. 고지혈증 생기면 뭐 줘요? 고지혈증 약. 양약 주잖아요. 고지혈증 약. 그럼 그 고지혈증 약이 뭐예요? 얼른 보면 피를 맑히는 약이죠. 맞죠? 고지혈증 약이니까. 그런데 이게 원리를 생각하자는 거죠. 자, 어머님들 상수원에서 맑혀야 되겠어요? 정수장에서 맑혀야 되겠어요? 아니, 상수원 자체에 상류에 가서 맑은 물이 흘러나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수장에서 그냥 소독약 타갖고 맑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지혈증 약은 상수원을 맑힌 거예요? 정수장에서 소독한 약이에요? 바로 아시네. 그러니까 금방 조금만 먹으라고 그래요? 평생 먹으라고 그래요? 이제 이해되셨죠? 뭘 고쳐야 된다고요? 상수원을. 애시당초. 그러면 고지혈증 약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콜레스테롤 약 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방이죠. 이 방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죠. 우리 한의원에서 한약 드신 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용종 생긴 분이 저희 한의원이 이제 터미널에 2층에 허수범 내과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검사하더니 원장님 용종이 사라졌네. 한약 드시고. 왜? 뭐가 좋아졌으니까? 피가 맑아졌으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여자분 산부인과 와서 초음파 했더니 자궁에 혹 생긴 걸 뭐라고요? 자궁 근종.
자궁 근육에 조그마한 이렇게 혹이 생겼다고 해서 근종. 이해되세요? 자궁 근종 초음파 했더니 오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한약 먹어서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피가 맑아졌어. 그 얘기예요. 내가 잘라준 게 아니, 저는 잘라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양방의 도움은 받아야 돼요. 받지 말란 뜻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저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왔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걸 저는 얘기하려고 드는 거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몸에서 보자면 피가 맑아지는 원인을 찾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 발효 음식, 그 다음에 과식 피하라. 제가 얘기했죠? 이런 거 중요하다고요. 이거 아셔야 된다.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 대책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만드는 공장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피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담고서 순환, 유통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보면 유통이에요. 보관 유통이에요. 그걸 누가 담당하냐면 간. 간은 이제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피로 푸는 거 간 아시죠? 그 다음에 해독한다는 거 이것도 다 아세요? 하나가 더 숨어 있다니까요. 요놈. 스트레스. 요놈 풀어주는 게 간이에요. 왜? 자 보십시오. 자 스트레스 딱 열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라가 치밀다. 열불 난다. 속 터진다. 요즘 말로 뭐요? 뚜껑이 열린다.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서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화가 부글부글 끓으면 간에 열이 생겨요. 그러면 어머님들 음식을 불로 졸이면 맑아질까요? 찐득찐득해질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피가 맑아질까요? 탁해질까요? 이제 이해되셨죠? 요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간 때문이에요. 간은 하나가 더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간은 면역세포를 만들어요. 간이 싱싱해야 잘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드릴게. 날밤 새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감기 걸려 안 걸리겠어요? 왜? 간이 피곤해졌으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코로나도 물리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면역력. 이해되셨어요? 백신이 아니라 내 몸이 이겨낼 힘. 아셨어요? 암이라는 게 면역질환이에요. 암이 면역질환이에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암세포를 잡아요. 아셨어요? 항암 치료가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한다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게 누구다? 간. 그러면 간이 싱싱하려면 첫 번째, 잘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자야겠죠? 아니 잠 못 잤는데 간이 싱싱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에는 먹었으면 잘 싸야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애기들 잘 커요 안 커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 애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잘 먹는 거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머님도 이제 고개가 갸우뚱이 내가 잘 먹나? 먹으면 맨날 속이 어떤 역류성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 그죠?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 얘기하니까 이제 이거 물어보나 많아요. 잠 잘 자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이거 개인차가 심하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간이 싱싱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간이 싱싱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건 당연하고 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할까요? 안 개운할까요? 개운하겠죠. 자다가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불끈 쥐면 힘이 불끈 들어와요. 절인 거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간이 싱싱해져야 돼요. 간이 싱싱해져야 돼요.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간하고 심장하고 좀 구분을 좀 할게요. 간에 이제 쌓이는 화는 뭐냐면 요거 친구가 나한테 돈 떼먹었을 때 그 인간 아우 양 이런 느낌 아시죠? 요걸 우라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간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거 어때? 내 배우자가 가족이 이러면 어때요?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그건 심장이에요.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화라도 길이 달라요. 한의사가 쓰는 약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요로 가는 약이냐 요로 가는 약이냐가 달라요. 어머님들 요 화가 가운데서 부글부글 끓으면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그게 불면증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잠이라는 건 밤에 자는 겁니다. 언제요? 화날 때요? 깜깜할 때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꺼져야 되겠어요? 안 꺼져야 되겠어요? 꺼져야 돼요. 그러면 잠 못 자는 분은 불이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안 꺼졌어요. 죄송스럽게. 그러니까 불을 꺼줘야죠. 자, 마음의 불입니다. 원인은 분명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불면증 치료하러 이제 신경정신과 가죠. 그럼 뭔 약을 줘요? 신경안정제, 수면제. 그 약은 어디로 가는 약이에요? 뇌신경안정. 이해되세요? 뿌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갔으니까 이게 근원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수면제 먹어봐야 효과가 나중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안 오시죠. 어머님들이 저한테 오실 리가 있나? 그거 먹고 나사버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근원적인 치료라면 고지혈증약을 먹어도 6개월간 하다못해 1년 그만 먹읍시다 소리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뭘 평생 어떡할 거예요? 수면제 평생 드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예요. 몸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피가 탁해지면 그걸 저희는 한의사는 담음이다 어혈이다 그래요. 뭐 담결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걸 맑히는 거예요. 그게 한의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오장육부가 있다 없다? 있다. 걔네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장 기능 좋아지게 간 싱싱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주는 약이 뭐겠어요? 보약. 이제 좀 이해되세요? 그게 그 약이에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튼실해지고 좋아지고 이래야 이겨내죠. 양방에는 보약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약이 아니에요. 기술은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근원적인 출발에서 이게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혈압 얘기 좀 해볼게요. 혈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혈관이 좁아지면 압력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우리 호수 막아보면 알잖아요. 손으로 막으면 툭 하고 물살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압력이 올라가죠. 혈관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고무 호수처럼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혹시 나를 괴롭혀 니까지 이렇게 감히 이거 있잖아요. 이때 혈압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럴 때 만약에 혈관이 쫙 늘어나면 압력이 높아지겠어요? 다시 딱 바로 잡겠어요? 혈관이 확 펼쳐져 버리면 압력이 줄겠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력을 그대로 꽉 잡으니까 퍽. 이해되세요? 이게 탄력의 문제예요. 제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혈압은 오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혈압은 흔들리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잣대로 정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어르신들 중에 어머님들 중에 흔히 많아요. 예전에 보면 100에 60이나 70인 혈압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나 왜 이렇게 혈압이 낮지? 항상 이러고 살아요. 근데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게 그분들의 체질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근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게 맞다고 혈압을 올려버리면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요? 고혈압.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고혈압이에요. 중풍 와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자, 싫으나 좋으나 죄송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혈관이 노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빠지면 어머님들은 혈압 올라가고 자연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고혈압.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약 먹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문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뭘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약 고혈압약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올라가더라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한전에 오시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교회 관계에서 이제 다니시는데 뭐 교회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냥 그쪽에다가 올인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되게 속상했죠.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좀 여유로울 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된통 이제 막 두 분이서 이제 막 어떤 이제 감정이 좀 있으셨나 봐. 그래서 저한테 와서는 갑자기 혈압이 16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혈압이 오른 이유가 거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도 몰랐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아버님하고 해결을 하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셔야지. 결단을 내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집에 가서 진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앉아보라고. 나랑 살래 말래. 그럼 누가 이겼겠어요? 어머니가 이겼죠. 아버님이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더니 곧바로 혈압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만약에 그거 해결 안 하고 냅뒀으면 혈압약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160이라니까 160? 병원에 갔으면 혈압약 먹으라고 그랬겠어요? 안 먹으라고 그랬겠어요?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해되셨어요? 이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뭐냐면 체중만 줄여도 혈압이 떨어져요. 체중만 줄여도. 당연하죠. 심장의 입장에서 몸집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누가 더 압력을 세게 넣어줘야 피를 보내겠어요. 체중이 줄면 압력도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혈압약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이뇨제, 소변. 오줌으로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물 그러면 이 어른들은 자꾸 이게 마시는 물 생각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전부 피예요. 아셨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구나. 눈물 그러니까 맑으니까 그게 당연히 피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피는 우리는 빨간색으로만 각인이 돼 있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건 다 피예요. 다만 형태가 바뀐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맑은 형태로 있는 걸 진액, 점액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젖을 잘 내보내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모유 질이 좋아져요.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물젖. 참저 물젖 아시잖아. 그게 현실인걸.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이게 몸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먹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깔때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내가 피로 눈물도 만들고 피로 침도 만들고 피로 소변도 만들고 피로 아까 얘기했던 젖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소화 잘 돼야 되고 잠 잘 자야 되고 또 돌아와요. 다시 간 때문에 이걸로 또 온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짠 음식 기억나시죠? 아니면 소금 얘기 나와요. 소금 그러면 소금이 다 나쁘다고 이직들 하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소금이 나빴으면 금이란 용어를 쓸 리가 없어요. 소자가 소보가다 할 때 힐소자 하얀 금이 소금이에요. 아셨죠? 노란 금은 황금. 이해되셨어요? 한자 말이니까 우리는 소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금이라니까 귀한 거였어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소금을 옛날에 이 동네에서는 뭘로 만들었냐면 끓여서 만들었대요. 자염이라고. 근데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염전, 공장식이 됐죠. 공장.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갔어요. 그래서 염전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대량 했는데 그때만 해도 소금이 천연이죠. 천연. 근데 요즘에는 화학소금이에요. 왜? 간수가 안 나와요. 간수가. 이해되시잖아요. 옛날에 소금은 무조건 간수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금의 문제는 조금 인스턴트의 문제가 숨어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학소금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짜다 그건 아니고 대신 이제 어머님들은 또 그건 준비하셔야죠. 대비하셔야죠. 음식 하다 보면 이제 미각이 퇴화되니까 내가 먹어서 싱겁다 한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뭐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라고 소금 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는 우리가 소변에서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만 생각하냐면 인슐린만 보는 거예요. 인슐린이 뭐냐면 췌장에서 이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췌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만 보면 안 돼요. 인슐린만 보면 안 되는 게 내 몸에서 아까 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가 누구냐? 간이다. 췌장이 내보내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조절하는 건 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깨지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절 공장은 안 고치고 뭔만 주고 있어요? 인슐린만 줘요. 첫 번째 주는 게 알약,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뭘 줘요? 진짜 인슐린 주사를 놓으라고 주사를 주죠. 이해되시죠? 공장을 고치는 게 아니니까 평생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또 그 얘기예요. 이제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몸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복원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서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가 좀 이해가 되셨죠? 시간이 쫓겨서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혹 좀 궁금하거나 또는 저 한의원 위치를 묻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는 해드릴게요. 터미널 나오는 데 보면 1층에 미래신경외과, 2층에 연세 허수범내과, 3층에 유호치과, 4층에 현대안과, 5층에 이영준 비뇨기과, 그 건물 6층에 경희한의원입니다. 위치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뭐 개인별로 다 다르니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실 정병식 강사님께 다시 한번